눈앞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제 말은 정말 하얗게요. 한국 출장 중이던 저, CNN 기자 에밀리 그린은 서울의 겨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콜로라도 출신으로 한겨울 폭설과 함께 자란 사람이니까요. 고향에서는 아침에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 건 흔한 일이었고, 그런 날이면 등하굣길이 한바탕 전쟁이었죠. 하지만 서울에서 겪은 이 폭설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어요. 출장을 준비하며 서울의 겨울 날씨를 조사했을 때 서울의 겨울은 춥지만 폭설은 드물다라는 정보를 봤어요. 그래서 두꺼운 코트와 장갑 정도만 챙겼죠. 그런데 웬걸 제가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예기치 못한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쉼없이 쏟아지는 눈송이의 도시는 순식간에 새하얗게 뒤덮였고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솔직히 처음엔 걱정이 됐어요. 미국에서도 폭설이 내리면 도로가 마비되고 교통사고가 속출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과연 어떨까? 제가 머물던 호텔 창문 밖으로 내다본 거리는 이미 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교통대란, 출근길 혼란, 시민들의 아우성 같은 단어들이 떠올랐죠. 하지만 곧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호텔을 나서자마자 마주한 광경은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어딘가 허둥지둥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은커녕 오히려 빠르게 대처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작은 가게 주인부터 회사원, 학생들까지 모두가 저마다 눈을 치우고 있더라고요. 특히 공공장소에서도 적극적으로 눈을 치우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더욱 신기했던 건 도로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눈이 쌓였는데도 지하철과 버스는 평소처럼 정확히 운행되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눈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서로 돕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 폭설은 제 취재 계획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원래는 한국의 문화와 기술 발전을 다루려 했는데 이제는 이 폭설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한국 사회를 탐구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이 경험이 끝난 후 저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거란 예감이 들었죠. 제 눈앞에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폭설이 내린 도시는 흔히 혼란에 빠지기 마련인데 서울은 달랐어요. 시민들은 누구의 지시도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치우고 있었고 심지어 가게 앞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거리를 걸어갈수록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혼자 눈을 치우고 있는 편의점 직원을 돕기 위해 빗자루를 들었고 지나가던 대학생 2명이 자연스럽게 합류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된 듯한 팀워크 같았어요. 제 모국인 미국에서는 개인의 책임이 우선시되는 문화예요. 집 앞에 눈을 치우는 건 각자의 몫이고 공공장소의 정리는 시 당국의 일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마치 모든 시민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현상을 직접 체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길거리에서 눈을 치우던 한 상점 주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나서서 눈을 치우는 이유가 뭔가요? 그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눈이 쌓이면 위험하잖아요. 혼자 하면 힘들지만 다 같이 하면 금방이죠. 서울에서는 원래 다 이렇게 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에서 진짜 한국인의 정신을 본 것 같았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폭설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운영되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감탄했어요. 미국에서는 눈이 많이 내리면 버스가 지연되거나 아예 운행을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지하철과 버스가 여전히 정시에 운행되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스마트폰을 꺼내 교통정보를 검색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눈길 상태와 대중교통 운행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어떤 지역의 눈이 덜 치워졌는지, 지하철역, 입구가 미끄러운지 등을 시민들이 직접 보고하고 이 정보가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 한국에서는 단순히 정부나 시청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뒷받침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던 중 제 팀원 중 한 명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어요. 미끄러운 눈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죠.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한국인들이 주저없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제 팀원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그를 부축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보다 먼저 주변의 한국인들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으세요? 그들은 당황한 기색 없이 침착하게 도와줬어요. 어떤 분은 제 팀원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고 다른 분은 가방을 주워 건네줬어요. 심지어 근처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 한 분은 따뜻한 물을 건네며 몸을 녹이라고 했어요. 솔직히 조금 충격받았어요. 미국에서는 길에서 누군가 넘어지면 일부러 시선을 피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면 그냥 괜찮아요? 하고 묻고 지나가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달랐어요. 단순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어떤 중년 여성분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여러 앱을 확인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근처에 보건소가 있으니까 가서 한번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여기 지도 보여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한국의 기술력과 시민정신에 감탄했어요. 미국에서도 스마트폰 지도 앱은 흔하지만 이런 식으로 실시간 정보와 연결에 도움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더욱 놀라웠던 건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는 점이에요. 누가 특별히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마치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처럼 움직였어요. 이 작은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국 사회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와 협력 정신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기술이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폭설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대중교통,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치우는 눈, 그리고 낯선 외국인에게도 주저없이 손을 내미는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서울은 단순한 대도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간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폭설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한국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하지만 제 경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또 한 번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폭설이 내린 다음 날 저는 여전히 한국의 빠른 대처와 따뜻한 시민 정신에 감탄하며 취재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도로가 얼어붙었고 걷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촬영을 위해 카메라 장비를 챙기고 호텔을 나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발을 헛디뎌 크게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가 바닥에 부딪히며 충격을 받았어요. 순간 당황한 저는 무릎을 털고 일어나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옆에서 한 남성이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뭐지? 왜 저렇게 빤히 쳐다보지?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보고 있더니 갑자기 한숨을 쉬며 가버렸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내가 넘어졌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한숨을 쉬다니? 한국 사람들이 다 친절한 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약간 서운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따뜻하게 도와주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은 누군가가 저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다니 혹시 제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걸까?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으세요? 뒤를 돌아보니 한 젊은 여성이 저를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다친 곳이 없는지 살피더니 제 카메라를 보고 말했어요. 혹시 카메라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제가 카메라 가게 위치 알려드릴까요? 저는 그녀 덕분에 다시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제야 아까 저를 한숨 쉬며 바라보던 남성이 떠올랐어요. 혹시 그 사람도 저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영어를 못해서 망설였던 건 아닐까? 순간 머릿속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어제 제가 경험한 한국인의 따뜻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어쩌면 드는 저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지나쳤던 걸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그 남성이 미안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오해할 뻔했지만 저는 다시금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또 한 번 한국의 시민 정신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녁이 되자 기온은 더 떨어졌고 길거리는 얼음처럼 미끄러워졌어요. 저는 하루 종일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지하철을 타려고 했는데 스마트폰이 꺼지는 바람에 노선도를 확인할 수 없었어요. 호텔까지는 꽤 먼 거리였고 길을 잃을까봐 걱정이 됐어요. 이럴 때 택시를 타야 하나. 그런데 길이 미끄러워서 택시도 잘 안 잡히겠지? 저는 고민하며 길거리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말을 걸었어요. 어디 가세요? 놀랍게도 그는 낮에 저를 빤히 바라보고 한숨을 쉬었던 그 남성이었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그는 서툰 영어로 이어서 말했어요. 길 잃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낮에 그는 정말로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를 열고 호텔까지 가는 길을 설명해 줬어요. 하지만 제 스마트폰이 꺼진 걸 알고는 자신이 직접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그는 괜찮아요. 같이 가요라며 앞장섰어요. 그리고 함께 걸으며 저는 낮에 했던 오해가 미안해졌어요. 걷는 동안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제게 길을 설명해 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그는 손을 흔들며 안전하게 가세요 라고 말한 뒤 떠났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단순히 친절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어요. 때로는 표현 방식이 서툴 수 있지만 그 진심만큼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폭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질서와 배려, 그리고 낯선 외국인을 향한 따뜻한 손길. 한국에서 보낸 이번 겨울은 단순한 출장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공동체 정신을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에서 느낀 감동을 전하고 싶어요.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로비 한편에 앉아 방금 겪은 일을 곱씹었어요. 낮에는 오해했던 사람이 결국 저를 도와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인의 배려가 단순한 거칠애가 아니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로비에 모여 있는 게 보였어요. 직원과 투숙객 몇 명이 창밖을 가리키며 웅성거리고 있었죠.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 보니 한 중년 남성이 도로 한복판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보아하니 차가운 날씨 속에서 길을 잃은 듯 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눈발이 거세지면서 점점 더 초조해 보였어요. 그때 호텔 직원 중 한 명이 두꺼운 외투를 들고 나가더니 주저없이 그 남성에게 걸쳐줬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었어요. 놀라운 건 이걸 본 다른 투숙객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핫팩을 꺼내 건넸고 또 다른 사람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근처 경찰서를 검색하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누군가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지나치곤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제 눈길에서 저를 도와준 사람들처럼 오늘도 이곳의 사람들은 타인을 돕기 위해 한마음이 되어 있었어요. 마침내 경찰이 도착했고 길을 잃은 남성은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루 동안 겪은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친절함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가장 큰 감동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이 경험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어요. 창밖을 보니 밤새 눈이 더 내려거리가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걱정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알거든요. 한국에서는 눈이 내리면 모두가 함께 치우고 서로를 배려하며 움직인다는 거요.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 동안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폭설에도 질서정연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자기 가게 앞뿐만 아니라 공공장소까지 눈을 치우는 시민들, 길에서 넘어졌을 때 주저없이 손을 내밀어 주던 사람들, 서툰 영어라도 어떻게든 도와주려 했던 남성, 그리고 길 잃은 이를 위해 함께 나섰던 호텔 사람들. 이 모든 경험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의 공동체 의식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생활 속 깊이 스며든 정신이었어요.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에서 본 모습들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신선했어요. 하지만 이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작은 감동을 하나 더 경험했어요. 체크인을 마친 뒤 카페에서 커피를 사려는데 제가 계산하려는 순간 제 앞에 있던 한국인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가 먼저 결제했어요. 한국에서는 손님이 오면 따뜻한 음료를 대접하기도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제가 내야죠 라고 했지만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한국에서의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출장을 위해 방문했던 한국이었지만 저는 단순한 취재를 넘어선 무언가를 얻어가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폭설을 만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만난 거였구나. 그리고 저는 다시 한국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행자로서 한국에서의 경험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순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